자,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챕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58페이지. 자, 여기 보면 간박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인데 표준형과 일반형 이런 용어 자체가 뭐 선생님도 그렇고 그 교재 자체에서도 그렇고 쓰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진 그러니까 딱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읽을 수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다. 한쪽 변으로 다 이항해서 는 0꼴로 정리된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지만 그 형태상에서 우리가 약간씩 그 외워야 될 공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분류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볼게요. 자, 일단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 자,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자, 사실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사실 평면에서야,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뿐이 없어. 뭐냐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거든요. 1,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한 거.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리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알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그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 m하고 m 프라임 같고 y 절편 n과 n 프라임 같지 않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하니까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만 같지 않으면 됩니다.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의 해와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 우리 이런 거 했거든요.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의 두 그래프의 그래프도 가능해. 으, 그 직선의 교점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해와 같다. 또는 두 직선도 괜찮고 두 그래프의 똑같아.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라는 거 이거 꼭 내가 어디서 했었지? 꼭 외워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살펴보면 두 직선이 평행해? 교점 없겠지. 자, 두 직선이 일치해? 그러면은 교점이 무수히 많겠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교점 한 개겠지. 이거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여기까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중등 과정에서는 선생님 저 천재인가 봐요. 굉장히 이해 잘 돼요. 이거 중등 과정에서 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중등 과정에서 했었던 내용. 그런데 여기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9페이지에 거기 개념 포인트라고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케이스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이럴 때 잘 봐. 이거는 결과를 외워두셔야 돼요.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한번 내가 증명을 해줄 건데요.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실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서로 두 직선의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얘를 y는 mx의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주황을 그려서 근데 저 애초에 문제 자체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보이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m 프라임 x 그리고 얘네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 수직 표시 한번 해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그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는데요. y는 m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 y는 m 프라임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Q 이렇게 잡아볼 건데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1이라고 한번 해놔볼게.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1,m이 되는 거죠. 점 P의 좌표 1,m 되는 거고요. 점 Q의 좌표는 1,m 프라임 돼요. 여기다 써놓을게. 1,m 프라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삼각형 POQ를 좀 한번 보실래요? 삼각형 POQ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거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는데, 그치? OP 제곱 플러스 OQ 제곱은 PQ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러면 OP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가 1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원래 루트 들어가지만 OP의 길이는 루트 들어가지만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쓰고 쓸게요. 루트 OP의 제곱,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OP의 제곱의 값이 될 거고요. 자, OQ는요. 왜냐면 원점이기 때문에 X 좌표의 차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 공식엔 루트가 있지만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안 썼다. 자, 그 다음에 써주는 게 편할까, 니네가? 아씨. 그래. 그래요. OP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OQ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이게 OQ의 길이 구하는 공식인데 그거 제곱이요. 그 다음에 PQ. PQ를 보실래요? 내가 X좌표 1이라고 설정했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Y좌표의 차예요. M에서 M 프라임 뺀 거 제곱. 루트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 이거에 제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1 플러스 m 제곱 될 거고 제곱 풀면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될 거고요. 그 우변은요. m 마이너스 m 프라임의 제곱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좌우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 m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좌우변에 m제곱과 m 프라임 제곱 똑같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곱셈. 자,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2m 프라임은 마이너스 2와 같다. 즉 m 프라임 곱은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보이니?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수직의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변함이 없어.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 서로 수직으로 만날 경우에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게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일반형, 여기 보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관계식 자체가 조금 달라져. 근데 내용은 똑같아. 뭐냐면 자, 두 직선이 위치 관계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4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케이스라 그랬어. 수직으로 만난다. 그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 평행해? 기울기가 같고 표준형에서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은 서로 같지 않아야 된다. 일치하려면 기울기 같고 y 절편 같아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된다.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봐.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조건 자체가 조금 다른 문자로 쓰여졌다는 거 보이십니까? 문자는 다르지만 똑같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한 번만 내용 정리해 줄게요. 여기서 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아, 이거 연립해서 쓰지 않을게.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야. 자, 이 식을 내가 y는 하고 바꾸면 이 정도 암산은 다 될 거라고, 네, 그래요. b분의 c가 될 거고요. 얘는 y는 하고 바꾸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평행할 경우에 기울기가 같고 b분의 a와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떼버려 되겠죠? 기울기 같고 y 절편도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떼버릴게요. y 절편은 같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봐. 이거하고 여기서 주어진 형태가 다른데요? 수학하는 사람 참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잘 봐. 이거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식을 한번 정리하잖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 얘들아 잘 봐. 얘하고 위치를 바꾸면 이 식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없어. 아, 얘하고 얘를 바꾸자. 잠깐만. 얘하고 얘를 바꿀게. 뭘 바꿔? 얘하고 얘를 서로 위치를 바꿀게. 이거 위치 바꿔도 똑같다는 거 선생님 그래도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뭘로 들어갈 거냐면 서로 x자 방향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 같다. 초록초록 곱한 결과, 즉 a 프라임 b와 주황주황 곱한 결과 a, b 프라임 서로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곱의 결과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대각선 방향에 있는 a 프라임과 b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지금 당연히 등식은 성립할 거란 소리야. 그리고 옆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b 프라임과 c의 위치를 서로 바꿀 거야. 그러면 b 이건 얘하고 얘 바꾸면 안 되겠다. 얘는 잠깐만.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하고 얘를 바꿀게요. 서로 이렇게 바꿀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C 프라임분의 C와 B 프라임분의 B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바꾸었으니 자, 이렇게 바꾸면 잘 봐.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자, 그다음에 여기 B 프라임분의 B 있죠. 그리고 C 프라임분의 C. 봐봐봐.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 얘 같고 지금 B 프라임분의 B. 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오면 돼요. 얘는 같지 않다. 이렇게요. 지금 그래서 왜 머리를 굴렸냐면 잘 봐야 되라. 선생님이 여기 보라보라 여기 요 칸에 적은 식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 맨 밑에 내가 결과적으로 적은 이 보라보라 식이 표현이 조금 더 간단하다는 거 보여?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언젠간 본 적이 있을 거야. 사실 x항 계수의 비율, 사실 a'분의 a는 x항 계수의 비율, b'분의 b는 y항 계수의 비율, 그 다음에 c'분의 c는 상수항의 비율인데요. 기울기가 같아. 아니, 즉 평행해. 기울기 같고 y절편이 같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다시 이 표 안으로 왔어요. x항 계수의 기울기, x항 계수의 비율과 y항 계수의 비율 같고 상수항의 비율 같지 않다. 이렇게요. 그러면 일치한다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같을 거니까 싸그리 같겠죠? x항 계수의 비율과 y항 계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같다.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가 같지 않았잖아? 그럼 이건 그냥 x항 계수의 비율과 y항 계수의 비율이 같지 않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수직으로 만난다만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봐봐. 표현 자체가 얘하고 좀 뭔가 달라 보이지. 그래서 요거는 왜, 자, 이거는 보면 뭐냐면 X한 계수의 곱, 그리고 Y한 계수의 곱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거 저기 위에서 읽어내시 보세요. 야, 두 직선의 기울기 내가 이렇게 표시했잖아.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내가 아까 그랬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B 프라임 A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해서
한 줄짜리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수식의 조건은 x항 개수의 곱 그리고 y항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된다. 요 정도 따로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사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념 설명 해보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그 몇 페이지냐면 61페이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61페이지 개념 포인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거든요. 야, 두 직선의 교점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연립방정식에 해요. 맞니 얘들아? 그럼 잘 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여기 보시면 두 직선이 살고 있었어요. 그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일치하거나 평행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은 이 한 점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교점이 있는데요. 봐봐. 뭔가 좀 다르지. 뭘 사용했냐면 K라는 실수를 썼거든요. 자, 일단 이 식의 형태는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 이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내용으로 이론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뭐냐면 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랬거든요. 그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이거 항등식의 성질이었죠.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쓴 이 식을 보면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식이 너무 안 되나? 주황주황 이 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자, K가 없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고 K가 들어있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도 0이어야 해요. 맞니 얘들아? 그런데 내가 그랬지. 야, 이거야. 그리고로 엮인다면 이거는 연립방정식의 해 된다라고 했죠. 맞아?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의 성질로 이해를 하면 자, 여기 주황주황으로 나타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하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건너뛰고 그냥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별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 개념 콕콕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콕콕 1번 점 2,1을 지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1번은 보시면 조건을 바꾸면 이렇게 돼.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직선의 방정식. 그치? 그래서 y 마이너스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은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그냥 X축, Y축 그려서 이거 하는 게 제일 나아. 2,1을 지나. 그리고 X는 1에 평행하되 X는 1에 평행하려면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X는 2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자, 아니 3번 그냥 여기다 2번 그림에다 같이 그려도 되겠는데 2,1을 지나고 Y는 마이너스 1에 평행하대요. Y는 마이너스 1에 평행하대. 그럼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점 2,1을 지나고 다음 직선의 수직이 얘들아 서로 수직인 직선은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자,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1번 볼게요. 1번과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와 1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여기 옆에다 풀어볼게요. 아, 2번은 얘들 2번하고 3번은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리면 되죠. 사실 x는 1의 수직이다 그러면 y는 상수함꼴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그림 그리지 않고 잔머리 굴려 되긴 하는데요. 2,1을 지나고 x는 1의 수직이야. 그럼 2번의 직선은 x는 1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 그래서 2번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1의 수직이야? y는 마이너스 1의 수직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가 나온다. 서로 수직 관계는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두 직선이 서로 뭐 한다는 소리야? 일치한다는 소리죠. 두 직선이 일치.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이거 지금 표준형으로 정리돼 있죠?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다. 뭐 이런 문제를 냈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자, 두 직선이 잡아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꼭 이렇게 써. x항 계수의 비율 2분의 a, y항 계수의 비율 1분의 1, 상수항의 비율 이렇게요. 그럼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 같고 y절편 같지 않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그냥 a 값 요거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 같다. 그래서 a는 2 이렇게 결과값 내시면 됩니다. 자, 2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의 조건은 x항 계수의 곱 2a, 그 다음에 y항 계수의 곱 1 곱하기 1, 합이 0이면 된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 같지만 형태에 따라서 이 식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용 같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5번도 한번 볼게요. 괜히 말하면 귀찮게.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는 일반형이고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사실 그 앞에 있는 식을 내가 표준형으로 즉 y는 하고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을 일반형으로 맞출게요. 일반형으로 쓸 때 잘 봐. 얘들아 x항을 제자리 냅둬. 보통 x 문자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x항의 개수 처음에 오는 개수를 양수가 되도록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요. 개수가 1이 되도록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양수가 되도록 됐지? 그래서 EX, Y 이항할 거고요. 1은 제자리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 일치할 조건, X항 개수의 비율, Y항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 얘네가 싸그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분의 A가 1분의 2와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분의 B와 1분의 2가 같아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기울기 같고 y절편은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식을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도 y는 하고 정리하시고 니은도 디귿도 리을도 정리하시면 평행한 직선 나오게 되겠죠. 6번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2,3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 그랬거든요. 그럼 기울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을 y는 하고 바꾸면 마이너스 y를 이항한 얘를 이항한 격이니까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래요. 점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 좀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x 좌표다. 해서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아, 수직의 조건을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점, 마이너스 1,1, 3,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수직의 조건 n과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m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 이렇게 해서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 자, 그 다음에 5-9번은 그리면 될 것, 뭐 구하면 될 것 같고요. 5-3번을 한번 해봐야 되나? 두 대각선. 자, 5-3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 마른 모가 살고 있다. 자, 그런데 A 좌표, B의 좌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대각선 AC하고 BD가 각각 X축, Y축이 평행하다라고 했거든요. 이어, 이어봐. 자, 그랬을 때 CD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요.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 그 사실은 마름모는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C하고 D의 좌표 그냥 나오네. 그쵸? 내가 그림에 이거 평행사변의 성질을 넣었더니 C의 좌표하고 D의 좌표 그냥 나온다는 거 느껴? 왜냐하면 C의 좌표 보세요. C의 좌표. 지금 내가 두 대각선의 교점을 내가 만약에 M이라고 해. 그럼 AM,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AM하고 M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요. 점 C의 좌표는 알 수가 없구나. 알 수는 없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음. 바보였구나. C좌표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왜냐하면 BD는 두 점 BD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고요. 두 점 A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가 되거든요. 그럼 C하고 D의 좌표 그냥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C의 좌표는 4, Y 좌표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점 D의 X좌표는 2가 되는 거고요. Y좌표는, 잘 봐야 되라. MB의 길이가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3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DM의 길이도 3이 될 거기 때문에 D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에서 6만큼 더 큰 수야. 마이너스 1에서 6만큼 더 큰 수야 되거든요. 그래서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점 CD가 나와 있으니까 CD의 방정식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점. 그래서 두 점. C 4,2 D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조건. 그런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느껴주시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갈게요. 서로 평행할 조건. X양 계수의 비율, Y양 계수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이 봐야 돼. 평행해야 돼. 그럼 x항 계수의 비율, y항 계수의 비율 같고 상수항의 비율은 같지 않아야 되죠. 그치? 이거 마이너스 6인데 좀 이상하게 쓰였나?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거요. 이렇게 껴서 하는 거야. a 마이너스 5분의 1과 마이너스 6분의 a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결과는 1과 마이너스 6을 곱한 결과 같다. 지금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a가 2 또는 a는 3 두 개 다 답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뭐와 같은 a는 뭐가 안 되는 거야? 3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2만 선택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평행하다, 기울기 같다. 끊으면 안 돼. 기울기 같고 y 절편 같지 않다. 이 조건까지 풀로 항상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 조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그럼 x항 계수 1과 a-5 곱하고 y항 계수 a와 마이너스 6a를 곱한 거를 더한다. 이 결과가 0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수직의 조건만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3번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정사각형 ABCD가 있다. A의 좌표, C의 좌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선 BD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는데 물론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 말은 뭐예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두 직선이 서로 두 대각선 그렸을 때요.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 사실 이렇게 길이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위에 5-3번도 이렇게 풀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두 대각선 서로 X축, Y축에 평행하니까 그냥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간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BD, 두 직선 BD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면요. 지금 두 직선 AC의 기울기하고 BD의 기울기하고 서로 수직, 서로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두 점 AC를 지나는 AC의 기울기가 내가 이 기울기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라고 구했어. 그럼 내가 직선 BD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쓸게. 뭐냐면 그 중점 M을 구할 건데요. 중점 AC의 선분 AC의 중점. 한꺼번에 설명 쓰려고.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할 거냐면 M이요. 2분의 X좌표, X좌표 더한 거, 2분의 Y좌표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BD의 방정식은 뭐냐면 점 M 2분의 5, 2분의 5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이 직선은 아까 AC하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AC의 기울기 n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m이 5분의 1이다. 그래서 다시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와 같다. 야, 이거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x 받았다. 5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또는 일반형으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7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한 거 위에 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잘 봐. 두 점을 이은 내가 점 A하고 B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의 좌표, B의 좌표. 근데 니네가 그 선분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예요. 선분 AB가 살고 있었어요. 얘를 수직으로 만나요. 근데 이등분 한대. M이야. 그래서 M은 AM, BM 같다. 그리고 수직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 이거 지금 뭐냐면 그 m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림에서 m의 좌표는 선분 AB의 중점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중점의 좌표 구했고요. 그럼 이거 2분의 1, 2분의 5 되죠? 그리고 직선 AB의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1 이렇게요. 그래서 m은 1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점 m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다. 그쵸? 아, 이거 또 해야 돼? 아, 이제 질린다, 얘들아. 그치? 1 곱하기, 뭐 굳이 써줄게요. 아니, x 마이너스 x좌표. 이제 질리지, 얘들아. 어쨌든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실 여기서 7-2번 잠깐만 볼게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하튼 이거는 점 P가 선생님 어쩌라고요? 점 P의 좌표를 이거를 x, y라고 놓으세요. 사실 이거 자취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는데 일정한 조건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방정식. 어쨌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했어요. 그럼 P의 좌표를 x, y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AP하고 BP가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두 점의 길이 구하는 공식 쓸 거고요. 두 점 사이 길이 구하는 공식 쓸 거고 루트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바꿔 쓸게요.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퀄 bp의 길이 x-5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같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일자방정식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7-3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할게요. 이제 8번 한번 볼게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랬거든요. 사실 기억 완벽함, 니은 완벽함, 디귿만 모름. 그런데 내가 기억식을 y는 하고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니은식을 y는 하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디귿식을 y는 하고 바꾸면 ax가 되는데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기울기가 같지 않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될 거고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음,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얘가 기억이 되고 얘가 니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관계. 그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디귿이 평행이거나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이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 기억하고 디귿이 평행이려면 기울기 같으면 되죠? 기억하고 기억의 기울기.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으면 되고요. 만약에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하다면 니은의 기울기하고 디귿의 기울기 같으면 된다. 3.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기억, 니은의 교점을 자, 기억하고 니은의 교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암산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산에서. 자, 기억하고 니은 교점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x는 1 나와요.
그럼 x가 1 넣으면 y는 위식이든 아래식이든 기역식이든 니은식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교점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 기역 니은의 교점을 디귿이 지남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는 AX가 아니고 X시 1 대입하면 A값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합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8-1번 똑같고요. 그 8-2번은 그 세 직선에 의해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보시면 내가 이거 기억을 y는 하고 바꾸면 y는 3-3x 플러스 2가 되고요. 니은을 y는 하고 바꾸면 y는 x가 되고요. 디귿을 y는 하고 바꾸면 y는 요 정도 암산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 보시면 이미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위치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교점이 어떻게 두 개가 생길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그려봐봐. 이렇게요. 이 말은 뭐냐면 교점이 두 개 생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표현을 바꾸면 기억하고 디귿이 평행이거나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하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1, 요거 기억하고 디귿이 평행일 때 A 값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2,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일 때 A하고 B의 값 역시 마찬가지. 아, A 값이군요. 미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은 서로 다른 세 직선이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 내가 기억식, 얘를 니은식, 얘를 디귿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위에도 기억, 니은, 디귿 표시해놔줬니? 안 했지? 바본가 봐. 얘도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기울기를 좀 봐야 되니까 기억을 y는 하고 바꿀게요. 그리고 니은식도 y는 하고 바꾸면 이 정도 암산은 따라오실게요. 그 다음에 디귿식도 y는 하고 바꾸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기억하고 니은이 기울기를 모름. 그치. 그러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잘 봐. 하나, 둘, 셋, 네 개? 어떻게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지? 아, 이런 소리구나.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세 직선이 평행해야지 좌표 평면이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표현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서로 평행한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봐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K값에 관계없다. 이거는 연립방정,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EX. 사실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요가 문제가 아니고 K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어야 하고 그리고 K가 묶여져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묶이니까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고 이거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식 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가 된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서는 뭐 따로 풀 게 있나요? 풀 게 있나요? 자, 이거 9-2번 잠깐 내가 주면 얘가 실수 K까지 관계없이 이거 그래서 관계없이 아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K가 없는 식과 K가 있는 식으로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KX K가 있네요. 그래서 K가 있다.
xk 없다. ky, k 있다. 마이너스 yk 없다. k 있다. 플러스 2는 k 없다. 이렇게요. 그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 반드시 지난다라 그랬는데요. 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어야 한다야. 점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기억하고 니은 더하면 연립방정식 해가 간단하게 나올 거거든요.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니은식에 대입하면 y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직선이 실수 k값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 문자 주어진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반드시 지나요. 그래서 몇 사분면 지나는지는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이 지금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를 거거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 완벽하거든요. 걔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X축, Y축 원점.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 1일 거고요. Y절편, X가 0일 때 Y 값 4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이쁘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4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식이요.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저거요.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몰라요. y는 하고 정리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힌트가 필요해요. 이 직선이 내가 m이 있는 식과 지금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어요. 점 P라고 하면 왜냐면 m의 값에 관계없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0이고 이거 식 잘못 정리한 거죠. 여기 y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x는 2가 되고 y는 2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점 P는 2,2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직선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너무 없는데 m 어쨌든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2,2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인데요. 이 직선과 저 갈색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치? 이렇게 그려지면 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저보러 어쩌라고요? 그래서 경계가 되는 점은 뭐냐면 주황색 직선 또 다른 경계가 되는 직선은 연두색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 직선을 벗어나면 봐봐봐. 연두색 직선을 벗어나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제4사분면에서 생기게 되고요. 주황색 직선을 벗어나면 교점이 제2사분면 생기게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자, 봐봐. 요 직선이, 요거 기역 직선이라고 한번 할게요. 기역 직선이 점 0,4를 지날 때, 0,4를 지날 때, m의 값이 뭐가 되냐면요. m의 값이 뭐가 되냐면, 대입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그 기역 직선이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긴 하지. 그치? 여기다 대입할게요. 0,4를 지난다. x 대신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그때 m의 값 마이너스 1 되고요. 점. 또 다른 경계가 되는 점이 뭐냐면 저 연두 점은 x절편이에요. 1,0. 1,0을 지날 때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늘색 시계에 x 대신에 하늘색 시계야. x 대신 1 대입할 거고요. y 대신 0 대입하면 m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수 그 m의 값의 범위라고 했는데요. 지금 연두색에서 m의 값이 2가 되고요. 내가 연두색에다가 m의 값이 2가 되고요. 자, 이 연두색이 m이 2가 되는 거고요. 주황은 지금 딱 요 0,4를 지날 때, 0,4를 지날 때 이때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색칠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저 하늘색이 지나게끔 이렇게 이 범위거든요, 얘들아. 그렇죠? 그러면 m을 보시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얘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음수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큰 수가 되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보세요. 연두색 m이 2일 때 연두색 보시면요. 이거 여기서 마찬가지 얘도 점점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져. x축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치?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져. 양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작은 수가 되죠. 그래서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교점이 제 1사분면이야. 즉, 축 위에서 교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는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실 겁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제 10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0번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요. 두 직선의 교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잡아 3x-2y-6 이렇게 쓰시고요. k를 이용해서 x 플러스 2y-1은 0이다 라고 받고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 그럼 k는요. 이런 의문 들 수 있어. k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어떤 식에 붙여도 상관없나요? 당연히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실수 k 값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실수 K에 대하여. 왜냐하면 어떤 K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둘 다 0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 K를 어떤 식에다가 붙여도 상관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할 겁니다. 잠깐 틀린 거 붙이고 있어. 그래서 두 직선의 실수 K에 대하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라 하자. 그런데 이 직선이 뭐를 지나? 이 직선이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플러스 k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k는 2가 나오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k 대신에 2를 대입하셔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k 자리에다가 2를 넣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굳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y는 하고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10-2번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직선에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디다 K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라 하자. 단, K는 실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런 직선하고 서로 수직이래. 두 직선이 수직의 조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잘 봐야 되라.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일반형으로 정리하려면 K
그 다음에 y항, 그 다음에 상수항 꼴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x의 개수가 지금 여기하고 얘가 x의 개수가 x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개수는 1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y항 개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k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됐지? 그러면 이거와 지금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얘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서로 수직일 조건, 이건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x항 개수의 곱 더하기 y항 개수의 곱 합한 게 0이다.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K값을 구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 여기 하늘색씩 여기다 정리 K 대신에 나온 K값을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 깔끔하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